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제 교양을 쌓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왜 질문하시면 첫 번째는 좋은 남편, 두 번째는 좋은 부모, 세 번째는 좋은 동료 이렇게. 그러면 남편, 그 다음에 부모, 동료 세 가지네요. 천천히 써보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이 조은의 바탕에 이 해당하는 질문자는 자, 좋은은 똑같은데 이것이 지성인이 되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여담이지만 이제 답변 드리기 전에 여담이지만 아이들이 항상 그 선택을 연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니면 대학교 때까지. 뭐라고요? 오지선다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내죠. 네. 그래서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을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시험이란 것이. 그러면 이 선택을 하는 뭐를 찾아요? 근거를 찾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근거, 이 근거를 이해하는 거, 이 근거와 이 선택된 선택지는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기초 지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지성인이 되시고 싶다고 했는데, 교양을 쌓고 싶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교양을 쌓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뭐라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가장 공통적인 기초 지식들이 교과서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 교과서를 읽어내서 기본 개념을 읽어주면 신문을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식이 됩니다. 근데 이 지성이라는 단어는요, 지성인은 지식만 있다고 지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지성인이 무엇인가? 교양이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지만 지성이란 무엇인가? 지식이 있는 걸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은 이성이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죠? 똑같이 보면 이걸 이성이라고 하면 그런데 감성이라는 걸로 치면 지식은 이성이고 이성은 감성이니까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조화된 어우러진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뛰어난데 감정적으로 편파적으로 흐르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면 지성인이란 말을 사람들이 잘 안 쓰죠. 네. 그러면 지성인이 되면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하게 됐죠. 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치에 맞게. 근데 합리성만 따지다 보면 감정적으로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왜 자원봉사를 하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면과 감성이라는 것과 두 개가 합쳐지면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중학교 도덕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다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됨. 그래서 된 사람하고 난 사람이라고 나와요. 중학교 도덕책에. 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름난 사람도 되고.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완성된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다움을 갖춰야 되고 그렇다면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럼 인격이 무엇이냐 무엇이 된 사람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 부모, 동료 그러면 좋은 남편의 반대가 나쁜 남편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왜? 좋다 나쁘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좋은 남자가 아니라 한때는 나쁜 남자가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쁘다는 남자가 나쁜 남자라는 그 나쁜의 의미를 좋은의 의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동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자 보통 모든 그 지식체계나 교양체계나 이런 것들이 A, 주어가 있으면요. B라는 목적어를 서술어의 관계로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면
나는 좋은 남자가 되겠다. 좋은 남편이 되겠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 그러면 이 좋은을 평가를 해주는 사람은 남편은 부인이 평가를 해주고요. 네. 자, 부모는 자녀들이 평가를 하고요. 이제 내가 좋은 동료인들은 동료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 각각의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평가가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자, 자녀들은 굉장히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했지만 평가를 해줬지만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는 내가 모자랐어 미안해. 아니야 아빠 잘해줬어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미안해 더 미안해. 자, 내가 부인한테 잘해줬는데 부인이 당신 나한테 잘해줬어 여보 사랑해 대박이야 짱이야 그랬는데도 내가 아이고 미안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나의 평가와 상대방의 평가가 둘 다가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집을 보면요, 나하고 부인하고 되게 굉장히 꽁짝이 최고 부인이야. 그럼 나도 내가 그렇지. 나는 잘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옆에서 보면 꼴불병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C, D, E는 전부 다 뭐 그딴 식으로 해. 근데 두 부분은 봉사를 하면서 돈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버는 거 다 쓰는 사람도 있거든 실제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살아? 멋있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박수치고 뭐 저렇게까지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가가 둘이 모든 걸 다 직장을 때려치고 세계 여행을 했대요 2년 동안. 그럼 새로 시작하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들은 뭐 저런 식으로 해 아깝게. 뭐 특이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A, B의 가치가 좋을 수도 있고. 네. 그죠? 이 사람들의 가치가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공부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초식을 잡는 건 학습이에요.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학습. 이건 수용하는 거거든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습 이후에 저는 이제 학습법이라고 해요. 학생들은 학습 이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학습 이후에 세상도 공부하고 인생도 공부하고 인생은 학습이 아니거든요.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요. 네. 공부를 해서 공력, 내공, 네. 힘, 자신의 에너지 이런 걸 느껴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쨌든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나예요. 나의 자존감. 어떤 분이 지식인의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신감,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 존재론적으로 나가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구냐는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연습을 해서 뭐를 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돼요. 짜잘한 것들을 하루하루. 오늘 볼펜 쓰고 오늘 정리했죠? 네. 이런 성공이 누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누적이 되면 뭐가 늘어요? 자존감. 자신감이 먼저 늘어요. 자신감이 늘어나면 뭐를 해요? 도전하고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누적돼야 돼요. 또 성공되는 거, 사소한 성공이 누적되고, 그래서 자신감이 커지고, 이 자신감으로 뭐라고요? 실질적인 실적을 내요. 네.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만들어 만한 그 실적들이 쌓여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요. 자,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나의 자존감은 뭐냐면, 네. 아이랑 대화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쌓여요. 누적되고. 그래서 네. 아이와의 추억이 쌓이고, 성공적으로 대인관계를 하고, 아빠 화이팅! 화이팅!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게 누적이 돼서 쌓여요.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 아이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소한 것들을 누적시킬까?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를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하모니를 만들어가면서 만들어놓은 추억의 실적들이 쌓여가면 그것들이
그것들이 자존감으로 형성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왜? 내가 자녀한테 말을 못하고, 내가 부인한테 말을 못하고, 내가 동료한테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지성인으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라나야 돼요. 이런 과정을 사람들이 쭉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디요? 이 성공을 누적시킬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예요? 자녀와 대화하는 법, 자녀를 선물하는 법, 자녀를 이해하는 법. 한 번이라도 보고 실패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나씩 성공을 아주 작은 것으로 잘라서 누적시켜서 즐겁게 해서 이게 쌓인 게 모여진 결과가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자존심을 세워서, 쫀심이 있지.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이를 만들고, 이 관계를 해가면서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끈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끈을 만드는 자존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자존감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네. 그 다음에 너를 생각해. 나만큼 어떤 시 봐서 어제 나랑 시 같이 했었죠? 네. 나의 우주 속에 네가 있는 것처럼 내 우주 속에 네 우주 속에도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네, 그거.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너를 이해해야 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너를 이해하는 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역지사지라는 것은 이렇게 A의 입장에서 B의 입장을 바꿔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 입장에서 B라고 추측할 수가 있지만 B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네가 아무리 머릿속에 상상을 해도 네 공간적 위치, 네 시간적 위치, 네 경험적 위치, 네 지능적 위치는 B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는 B를 이해 못하고 B는 A를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때 A가 B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B가 A에게 나 이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A는 B가 이렇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따라서 A가 이렇게 갔다 이 B의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와볼 수는 있지만, 네. A가 B한테 부부간에도 네. 등 놀리고 그게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 꾼다고 그게 뭐 둘이 엉뚱하게 킥킥대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꿈 꾼다는 것도 있지만 네. 부부지간이라도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해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잘 들어주기만 하면 대화법의 완성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해가면서 네. 그 사람이 잘 이야기할 수 있게 추임새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추임새를 잘하는 학생이 수업을 이끌어내 선생을 말을 막 결정적으로 하게 만들어. 그래서 추임새를 잘하는 것은 강의를 홀딱홀딱 잘 뽑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주는 거 하나만으로 대인관계가 무난해요. 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를 진지하게 답변을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A라는 답변을 하는 것을 익숙해지면 B로 대신해봤더니 사람들이 웃어. 이걸 기억해놨다가 써먹는 사람들이 기억했다가 다시 써먹는 사람들이 화법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해본 거. 어떤 상황에서 말해본 거. 강의하는 사람도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기억해놨다가 그걸 써먹고 반응이 좋으면 그걸 다른 데서 쓰고 그게 누적이 돼서 하이라이트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들어보는 게 첫 번째고, 이거 질문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말 잘하고 대화 어떻게 잘하냐고. 네. 잘 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죠? 네. 기억했다가 답변을 해주고, 그걸 기억을 좀 더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의 답변들,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거를 잡았다가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말 잘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이라는 평가 정도만 받을 것은 네. 남편은 부인 얘기 잘 들어주면 되고 자녀는 부모는 자녀 얘기 잘 들어주면 되고 동료 얘기 잘 들어주면 좋은 평가 받아요. 다만 네. 무의식적으로 들어주면서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기준이 있는. 네. 이거를 수신, 몸을 다스리고, 제가, 가지볼 치고, 평천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신은 얄구지도라 해서, 네. 내 주변, 내 가족, 내 학교 이웃,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대학에도.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수신제가 치구평천한데, 네. 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수신 다 된 사람만 제가 하면 장가를 아무도 못 간다고. 수양이 안 되면. 그러면 수신 다 된 사람들만 제가 하고, 제가 다 된 사람만 치국하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러네요. 수신하면서 제가 하고, 치국하고, 평천하는데, 네. 이게 무너지면,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지고, 이거를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있다. 순서가 이거라고요. 이게 강해지면 이것도 강해지고, 이것도 강해지는데, 네. 요 수신과 치국과 제가와 치국은 네. 평천하는 또 다른 범주인데, 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와 비아의 투장이라고 했어요, 신체어가. 네. 내가 여기죠? 네. 나머지 비아죠? 그렇죠. 내가 요만한 사람도 있고, 내가 이만한 사람도 있고, 내가 이만한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이게 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집 할 때는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남편과 나는 나하고 너예요. 부모가 우리 집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 회사 하면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겹치거나, 자, 우리 회사 일인데, 자, 여기에 자녀가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뭐래, 이건 부부 간의 문제, 이건 자녀와 문제, 이건 회사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부 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기에 교육 문제를 논하겠네요. 그렇죠. 자녀와 회사 돈 벌어야 애들 사교육도 되겠네요. 회사와 부부, 회사에 있는 일 부부가 끌어서 상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면 회사에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위해서 교육 장학금을 주나 보네요. 오. 아니 뭐가 네. 겹치던 뭐하던 어떤 영역들을 처리하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싫어하고, 너무 고정적이면 뚜렷해도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니까 이거 막 한 번 이렇게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간접 경험이 뭐라고요? 독서를 하고, 독서를 통해서 소설을 보든지 뭐를 하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간접 경험한 사람들의 후기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겠구나 라고 기억해뒀다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이게 나하고 너하고 구분하기 쉽죠,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우리라고 했을 땐 나예요, 이게. 그렇죠. 나하고 너하고 또 다른 너들이 있어요. 그들. 이것까지 다 해서 우리나라예요. 아와 비아의 투쟁이 했을 때 명확하게 내가 모든 사람의 친구, 만인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닌 것처럼 네. 이 동료를 다른 사람에 대비해서 잘해줄 때, 그랬을 때 동료라는 게 생기고, 이 자녀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대우해줬을 때 잘해주는 거고, 이 부인을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대우해줬을 때, 그랬을 때 이 부인이 하나임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있는 모임에 가서 부인을 존댓말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얘기를 해주면, 네. 깍듯하게 부인하게 해주면 매너 좋다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면 무슨 매너냐고 그러죠. 그런 겁니다. 집에서부터. 네. 똑같이 자녀를 대할 때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학생이 아저씨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는데 자녀가 아빠 이것 좀 알려줘라. 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네. 동료도 그렇게 다르게. 자 그러니까 같고 다르게 우리라는 영역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나와 너가 있죠? 네. 이렇게 묶었죠? 이 네. 묶는 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같다. 네. 이 우리라는 영역을 얼마나 크기로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자,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특이하게 하죠. 네, 내 그렇죠. 능력으로 최대한 펼쳐서 발휘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한계 지인원. 네. 그런 방식. 그런 걸로 잡은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원,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부담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이해됐나요? 네. 그걸 만들었을 때 진정한 이제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듣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 오셔가지고 이제 수업 들으셨죠? 네. 저한테 이제 10년째 가끔가다 찾아오시면서 듣는 선생님이세요. 네. 똑같아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철저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그러면 동료에서 모든 사람들, 동료, 우리 회사, 같이, 셀러리맨, 우리 선생 전국, 그렇게 되는 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종교인처럼 예수나 석가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냥 좋은 것이라면 이 작은 하나들 옆에 있는 작은 그래서 최소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 공간이에요. 이게 시간이고 이렇게 나가 있어요. 나가. 그런 다음에 공간 가까워요. 가까운 공간 알죠? 네. 멀수록 네. 이거를 표시를 하고 그러면 100m, 1km, 1km, 2km, 3km, 4km 이렇게 하든지 여기는 시간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든지 해서 네. A라는 사람을 떠올려서 찍어보는데 여기는 가족, 친족, 여기는 직장, 여기는 동창, 여기는 동호회 이렇게 해서 몇 콤마 옆에 찍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점수를 점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원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 두 번째 가까운 사람, 세 번째 가까운 사람을 뭐라고요? 리스트로 쭉 만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은 자주 전화하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쓰고 세 번째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이메일로 연락하고 새 인사하고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만들고 싶은 웹이었어요. 인력관리 프로그램. 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이 원을 내가 키워나갈 수 있으면 성장할 것 같다. 사람들한테 예의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연락하고 근데 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원을 키우자. 그래서 이거를 외부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뭐 그 웹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서 못하고 네.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괜찮겠죠? 네, 좋아 보여요. 요거를 이제는 요즘은 뭘로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홀로그램으로 딱 해서 여기 있는 애 딱 해서 딱 끌어지고 띵 누르고 그리고 통화를 많이 하면 이 점에서 가중치로 돼서 원점에 가까워져요. 통화를 멀리 하면 바깥으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자동 조절이 딱 돼요. 그래서 딱 하면 통계치가 주르륵 나오고 서류대로 주르륵 순서대로 나와요. 오. 그래서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A와 B와 이 R을 단단히 하고 R을 확장시켜 나가고 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R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 학습, 공부, 교양 이렇게 됐어요. 네. 이 교양이 자 보세요. 농사를 짓는 이제 제 장인을 제가 되게 존경해요. 네. 근데 몸이 가냘프신데 이를 악물고 딸기 하우스를 해서 네.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러셨거든요. 당당하고 거의 은발의 신사시고 네. 내가 진짜 존경하거든요. 네. 아니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안 했던 교양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냥 말할 때 품위도 있거든요.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셨는데 네. 정말 그 온화하게 신사적으로 네. 아니 그런 것만 봐서
이 교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많이 배워서 이 배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연을 보고 이게 책만 보고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자연을 보고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보고 더 많이 배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많이 소름 끼쳐요. 내가 그 아이들 수업을 해주면 다음에 이제 후배들 좀 가르쳐봐. 그럼 내 말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내가 알거든요. 10몇 년 전부터 확인을 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네.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집중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자꾸 찾아다녀야 돼. 그게 더 빨라요.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왜? 대화를 통해서 배우거든. 그러면서 들어주면 돼요. 그 교양 있는 친구한테. 그리고 이해가 안 되걸랑 다음에 들어와서 그 부분만 조금 찾아보면 돼요. 네. 깊이 있게 안 되더라도.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뭘 아는 거. 무엇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거. 현대에서 내가 뭘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이 뭘 아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정보를 검색하고 해나가고 찾은 경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내가 교육의 전문가가 안 되면 네. 교육의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네. 그 사람한테 내가 질문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질문하는 건 용기거든요. 네. 이분도 아는 거예요. 지식인의 이거를 질문하면 답변해 줄지 모른다. 아. 그거를 질문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교양 있는. 맞는 말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그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너무 좋은이라는 단어를 네. 그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부인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자 자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동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에요. 고집 세니까. 그런데 들어주되 첫 번째로 뭐라고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들어줄 수 있으면 열린 사람이면 됐다고요. 인내력도 있고 그죠? 경청해주고. 경청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고 또 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존감으로 들어주는 걸 성공하고 그러면서 내가 대화를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반응에 자신감이 쌓이고 그게 실적으로 쌓이고 그 실적으로 쌓이는 것들이 나중에 전체가 내 자존감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고 네. 처음에는 뚜렷한 기준으로 나를 좁게 잡아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지. 네. 예? 그러면서 이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고 내가 더 넓어졌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승진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넓어질수록 책임지는 사람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나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 너는 여기 이게 뚜렷하니까 충돌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넓어지면 내 우주 안에 이게 들어오니까 그가 조금 모나더라도 그 친구가 조금 모나더라도 내 친구니까 나니까 네. 그래서 도와주고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30년이 되면 네. A와 B가 뭐라고요? 내 친구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주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니면 이해 안 하죠. 네. 그게 30년 동안 누적돼서. 그래서 내 친구가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내 맘도 몰라요 상대방이. 나도 얘기해야 되고 상대방도 나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거는 이랬어. 이거 내가 몰랐어. 고마워. 이렇게. 그래서 주고받는 게 딱딱딱딱 회살이 해야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져서 실처럼 꼬여서 네. 질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처럼 너의 자존심도 들어주고 나와 너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우리라는 영역으로 됐을 때 그 우리라는 영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고 점점 확장을 시켜야죠. 네.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기초 지식이 부족하면 고등학교 국가서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배워가면 되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독서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고,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교양인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클래식을 안다고, 클래식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교양적으로 듣고 가고 갑질하면서 이 싸가지 없는 거 그러면 완전히 한 번에 막 가잖아요. 인터넷 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을 교양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이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발현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유교적으로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소인배라 그러고, 소인배. 네. 그다음 많이 보통 들었죠. 사람은 범인이라고 해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범인. 사람. 그 다음에 좀 마음이 넓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대인이라고 해요. 이 대인인데, 대인배인데, 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하던, 뭐를 하던 하나에 일관되게 하면서 대인보다 훨씬 큰 사람이 군자라 그러고요. 이 군자에서 더 나아가면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 이왕 선생, 이 선생. 선생 다음에는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이 성인은 지구인이 나예요. 네. 내가 지구인이고. 그래서 인류를 움직인 사람이고, 네. 이 선생 정도가 되면 인류의 이상이나 학문이나 기준을 흔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네. 이 군자 정도 되면 주변 사람을 운화하게 만들고, 대인이 되면 욕먹지 않고 지지자가 많고, 범인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이거까지 다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지구상에 몇 명 안 돼요. 욕심 안 내고 네. 그냥 즐겁게 지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과서 배우고 있죠. 네. 그렇죠. 간접 경험하고 있죠. 네. 또 뭐라고요? 선택의 방문. 예속 치열하게 연구하죠. 네. 순식간에 근거를 찾아서. 네. 시험 볼 때는 근거를 찾아서 선택하는데 네. 근거를 찾고 정리하면서 인생도 살아가고 선택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발전을 해요. 왜 시험을 네. 그냥 5개 중에 좀 찍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가지수를 판단의 선택의 가지수를 자기가 이거 부인하고 오늘 상담을 한번 같이 저녁에 애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그랬을 때 이런 얘기 할까? 이런 얘기 해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5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서 선택하면 대박! 욕 한 번도 안 먹고 엄청 좋은 사람들. 네. 시험 문제 맨날 평생 이걸 공부했는데 왜 활용을 안 할까? 그러게요. 인생이 이 순간 선택이거든. 순간 선택을 하면서 네. 어쨌든 이 선택의 가짓수, 선택의 1, 2, 3, 4, 5를 만들잖아요. 선택지. 네. 이걸 만드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성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고 감성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라고요? 모든 걸 귀찮게 게으르게 태표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바둑돌에 검은 돌, 흰 돌을 놓으면 나중에 승패가 갈리죠. 네. 그것처럼 당신의 인생 승패가 나중에 그 선택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돌 하나하나 놓은 걸로. 네. 인과관계로. 어떨 때는 판을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어떨 때는 판은 이겼는데 딱 2집 남아요. 이기긴 이겼어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게. 어떨 때는 졌거든요. 네. 엄청 졌는데 상대방이 되게 기분 좋아하고, 네. 엄청 좋은 현상으로 자식들이 좋아져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검은 돌은 밤이고, 흰 돌은 낮이거든요. 네. 낮과 밤이 교차해가면서 하루하루가 바둑 판세처럼 하루에 틀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인생도 어쩔 수 없이 여기밖에 둘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선택해요, 사람은. 네. 합리적으로. 본인이 네. 공부를 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 본인 쪼지 말라고. 네. 힘들고 좋을 수도 있고, 치고 싶을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나도 게으를 수도 있고, 나도 졸릴 수도 있고, 나도 힘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되고, 그래서 참을 때는 참아주고, 쉴 때는 과감하게 쉬어줘야 되고. 네.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 놓아서 살아가는. 자, 그러면 교양을 쌓는 가장 큰 선택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했지만, 그쵸? 네. 교양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네. 근데 정리하자면 그래요. 부인이, 내가 생각하는 교양이, 자녀가 교양이 아니면 내 잘못이고요. 네. 부인이 아니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만났으니까. 그럼 내 능력으로 감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자, 소크라테스가 누구를 만났어요? 크산티페를. 자, 왜 그랬을까요? 글쎄.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니? 네.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고초자라고 어느 위대한 위인의 부인이 굉장히 고심하고 허생 좀 봤죠? 네, 허생전 봤죠. 허생이 처가 몇 년 동안 7년인가 8년을 바느질해서 먹여 살렸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 허생한테 돈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부인 갖다 줬어요, 많이? 아니요.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어. 그러니까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공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일이 올라갈수록 공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무서워. 왜? 이걸 다 갖춰요. 다 갖고. 두루두루. 예. 네. 아주 크게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네.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탕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러면 내가 좋은 남편을 위해서, 좋은 부모를 위해서, 좋은 동료를 위해서, 좋은 자녀는 왜 안 돼, 자기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어쨌든, 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오늘 뭘 성공했느냐, 뭐 성공일기 쓰라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 정도만 써도 성공일기 하루하루, 나는 오늘 이걸 성공해서, 잘했다. 넌 좋아지고 있어 해서 본인 자신을 이거를 단단하게, 네.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하시면 너끈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죠? 네. 좋은 교양으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